여러분에게 조금 민감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잠자리에 드십니까? 혹시 코를 드르렁드르렁 고는 배우자 옆에서 밤새 뒤척이며 한숨 쉬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덥다며 창문을 여는 남편과 춥다며 이불을 덮어 쓰는 아내 사이에서 온도 전쟁을 치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결혼 서약을 할 때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한 이불 덮고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고 의리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혹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유롭다. 타인과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은 필연적으로 구속과 고통을 동반한다. 젊을 때는 사랑의 열정으로 그 불편함을 참아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지금 솔직해집시다. 배우자의 숨소리조차 거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에 잠을 깨면 살인 충동이 일어날 만큼 짜증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노년의 잠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부니까 같이 자야 한다는 낡은 고정관념 때문에 서로의 수명을 깎아먹으며 한 침대, 지옥을 견디고 있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빌려 왜 나이 들수록 부부가 철저하게 각방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몸이 멀어질수록 오히려 마음이 애틋해지는 거리두기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죄책감 없이 당장 베개를 들고 옆방으로 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배우자의 얼굴이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잠을 망치면 인생이 망가진다. 수면 이온의 필요성.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밤새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푹 잤지만 이제는 작은 소리에도 눈이 떠지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듭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들어 잠의 깊이가 얕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배우자와 한 침대를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편의 천둥 같은 코골이, 아내의 잦은 화장실 들락날락거림, 서로 다른 기상 시간과 TV 시청 습관. 이 모든 것은 서로에게 수면 고문입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예민해집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폭발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온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옆에서 코 골고 자는 배우자에게 갑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배우자가 원수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사랑이 싹 트고 무슨 대화가 오가겠습니까? 서양에서는 이미 수면, 이혼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공간만 분리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현명한 방식입니다. 각방을 쓰는 것은 사랑이 식은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의 잠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 나도 푹 자고 일어나서 당신을 웃는 얼굴로 대하고 싶다는 가장 지극한 배려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이 행복의 90%라고 했습니다. 잠을 잃으면 건강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부부 관계도 끝장납니다. 체면 때문에 혹은 자식들 눈치 때문에 억지로 한 방을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수면권을 되찾으십시오. 따로 자고 일어나서 개운한 얼굴로 거실에서 만나 잘 잤어? 라고 인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한 노년 부부의 아침입니다. 둘, 은퇴 후 24시간. 붙어 있으면 죽는다. 고슴도치 딜레마. 남편들의 은퇴 후 아내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오늘 점심 뭐 먹어라고 묻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서 애틋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24시간 내내 집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없던 정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고슴도치 우화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니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피가 납니다. 아파서 떨어지면 춥고 붙으면 아픈 상황. 결국 그들은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부부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나만의 공간과 나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편은 서재나 작은 방에서 혼자 책을 보거나 멍하니 있을 시간이 필요하고, 아내 역시 남편의 간섭 없이 혼자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와 통화할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어놓고 서로를 감시합니다. 당신 지금 누구랑 통화해? 하루 종일 TV만 볼 거냐? 반찬이 이게 뭐야? 이렇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순간, 집은 휴식처가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밖으로 겉돌거나 홧김에 황혼 이혼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각방을 쓰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 방은 온전히 나의 성층이 됩니다. 그 안에서 코를 파든 춤을 추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고독을 존중해 주십시오. 따로 또 같이. 밥 먹을 때와 산책할 때는 같이 어울리되 쉴 때는 철저하게 떨어져 있으십시오. 그 거리감이 당신의 결혼 생활을 지켜줄 숨구멍이 될 것입니다. 셋, 배우자를 엄마나 해결사로 착각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각방을 써야 하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에 대한 역할 기대를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어머니로 착각합니다. 밥 차려주고, 옷 챙겨주고, 내 기분 맞춰주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반대로 많은 아내들은 남편을 해결사로 착각합니다. 돈 벌어오고, 고장난 것 고쳐주고, 내 불만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아내는 밥하기가 귀찮고 힘듭니다. 남편은 더 이상 돈을 벌어오지 못하고 힘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했던 역할이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한 공간에 붙어 있으면 자꾸만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게 됩니다. 왜 물 안 떠줘? 왜 이것도 못 고쳐?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 비난이 쏟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각방을 쓰고 생활 공간을 분리하면 독립심이 생깁니다. 내 방 청소는 내가 하고, 내가 덮은 이불은 내가 개고, 밤에 목마르면 내가 물 떠 마시게 됩니다. 배우자를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룸메이트로 바라보게 됩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간병인도 아니고, 하녀도 아니고,
물주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고단함을 함께 견뎌온 전우일 뿐입니다. 전우에게 밥 안 차려준다고 화내는 군인은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뿐이죠. 각방을 쓰며 홀로 서기를 연습하십시오. 내가 내 손으로 내 삶을 건사할 때 옆방에 있는 배우자가 비로소 잔소리꾼이 아니라 고마운 친구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리가 사랑을 구원한다. 가끔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봐야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숲이 그렇고, 그림이 그렇고, 배우자가 그렇습니다. 코앞에서 돋보기를 대고 보면 주름살과 흠집만 보이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 사람의 쓸쓸한 뒷모습과 고단했던 인생이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연민과 사랑이 다시 샘솟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부가 어떻게 각방을 써? 라고 수근거리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무시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불면증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이불을 따로 펴십시오. 그리고 방문을 닫고 오롯이 혼자만의 침묵과 평화를 즐기십시오. 푹 자고 일어난 내일 아침, 식탁에서 만난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어제 잘 잤어.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억지로 부대끼며 잤던 지난 30년의 밤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현명한 거리두기로 당신의 황혼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부부 관계의 해답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